저희가 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대상에 대해서는 조금씩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3년부터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관계 기관의 이제 의견도 수렴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하느냐는 이제 법상에 나와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이 평가표 보시면 방법은 행안부에서 지금 중앙 재난관리 평가단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60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행안부는 총 16개 반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1반부터 8반까지는 예를 들면 이제 중앙부처를 총괄하는 팀이 되겠고, 또 9반부터 16반까지는 이제 지자체 담당하는 그런 팀이 될 텐데요. 총 16개 반으로 운영이 돼서 행안부에서 중앙부처하고 시도를 직접 평가를 하게 됩니다. 법상에 구분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행안부에서는 중앙부처하고 시도를 평가를 하고요. 각 중앙부처에서는 관할 공공기관하고 시도에서는 시군구를 이렇게 평가를 나눠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앙부처와 시도를 평가하는 거는 명칭을 저희는 직접 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앙부처랑 시도에서 각각 관할 시군구 공공기관을 평가하시는 거는 자체평가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자체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33조 2의 2항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그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다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희 피평가 기관 중에 공공기관이 속해져 있는 그 6개 부처만 자체평가를 별도로 시행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부터 산업부, 환경부 쭉 해서 해수부 이렇게 6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왼쪽에 계신 부처는 저희가 하는 중앙평가도 받으시면서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자체평가도 운영하셔야 되는 그런 기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시도에서는 17개 시도에서는 이제 15개죠. 세종시랑 제주 빼고는 그 기초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또 이제 시행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6개 기관하고요. 15개 시도에서는 자체평가단을 별도로 팀을 구성하셔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저희 쪽에 이제 내용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이건 저희가 얼마 전에 문서를 시행했는데 자세한 건지 문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는 저희가 크게 바뀌는 그 카테고리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피평가 기관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지표 수를 크게 늘리거나 하는 것들은 지양하고 있어서 이 지표 전체적인 수는 20년도와 크게 별로 다르진 않고요. 그 공통적인 거, 그다음에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그리고 가감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표를 봐주시고 지침 올려드린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22년도에 달라지는 지표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대호 주무관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크게 간단하게 보면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예방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제 산재 예방 홍보 활동이 조금 추가가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관 그 특성화 지표라고 해서 중앙부처랑 공공기관들은 그 본인들이 이제 기관에 맞는 지표를 저희한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 또한 소관 시설에 대해서 재난 사고를 조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출해 주셔서 지금 이 예방 부분에 있어서는 각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한 거 그리고 산재 예방을 위한 게 조금 특화돼서 이번 연도에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광주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재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처 중앙부처랑 공공기관 차원에서 소관 시설에 대해서 좀 관리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들어간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그동안 이제 가점 지표로 운영되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기능을 좀 강화해서 정규 지표를 넣어가지고 참여도 뿐만이 아니라 안건의 어떤 중요도까지도 해서 이제 차등으로 지표에 반영을 해서 점수를 매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응 부분에 있어서 상황실 운영은 이제 모든 전 기관이 동일하게 들어간 새로운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이거는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끌고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고로 인한 피해도 예년과 같이 동일하게 이제 5점 범위 내에서 감점을 주는데 대신에 이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거나
혹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가 소관 부서 영역에서 혹은 시설에서 혹은 시군구 그 관할 내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 감점 부여 5점을 하겠다는 내용이 이번에 조금 강하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그 중앙부처 공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혹시 지자체 분들도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들어와 계신 분들이 간혹 계셔서 지자체 지표도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예방 부분에 있어서 관내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별로 특성화돼서 점검활동 추진을 하신 것들이 있으면 이번에 지표에 넣어서 반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재난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청에서 좀 요청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초역학조사서라든지 선행 확진자 입력률을 그 이번에 지표에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약 분야 안전관리 강화 같은 경우는 이게 특이한 것이 저희가 이제 화학물질과 관련해서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에 의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화학물질 안전사고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잘 하고 있는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상황실하고 그 재난사고에 대한 피해는 앞서 말씀드린 중앙부처 공공기관하고 내용과 동일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중앙평가단이 이제 중앙부처 시도 평가하고 중앙부처 시도는 또 소속 공공기관하고 시군구를 자체 평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정량 지표에 대해서는 이 시간 기간을 충분히 운영을 해서 그것들이 조정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확인 평가는 저희가 그 자체 평가단이 아무래도 각자 꾸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그리고 결과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등이 잘 이렇게 반영이 돼서 평가를 하셨는지 저희가 확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체 평가하는 기관에 대한 확인 평가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부처는 그 상관이 없고요. 그 자체 평가를 하게 되는 기관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별표를 보시면 자체 평가단의 구성, 교육 여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12월 16일에 이 중앙 평가단과 더하기 이제 자체 평가단 합쳐서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급적이면 참석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 그때 조금 오래 오시면 자체적인 교육도 저희가 그 자체평가 기관 대상으로는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서도 자체평가단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과는 최종적으로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 저희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지표가 아시겠지만 부서와 위원평가 지표로 나뉘어요. 그래서 부서 지표라고 하면 행안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표인 거고요. 이제 위원평가 지표는 아까 말씀드린 중앙평가단, 자체평가단들이 평가를 하는 별도의 이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평가 지표 같은 것들은 지금 담당자들께서는 이미 상하반기 실적을 제출한다든지 지금 이제 12월 한 달 동안 각 부서에서 실적을 내라고 그 양식에 맞게 이제 요청을 드릴 텐데 그러면 그 담당 부서에서는 이 행안부 담당 부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자료만 이제 제출해 주시면 행안부 담당 부서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걷어서 다 점수도 산정하고 시스템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 담당자께서는 시스템에서 나중에 점수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땐 이의 신청하시고 그런 과정으로 부서 평가 지표는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위험 평가 지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요거에 대한 그 자료 등록은 이제 시스템으로 바로 이제 올리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평가 시스템의 기간 내에 맞춰서 위험 평가 지표에 대한 실적을 증빙 자료를 올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들이 현장에 방문을 가셔가지고 이 시스템에 올려주신 자료 중에 현장에서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지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또 이제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지표를 올려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원 평가 지표 중에 정량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고 다만 이제 정성평가 지표 몇 개에 대해서는 공개는 하지 않는데 나머지 그 평가위원들이 주신 점수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다,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할 때는 똑같이 시스템 통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수랑 가감점까지 다 자료를 확정을 하고 그 저희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평가 등급이 확정이 되면 향후에 이제 국무총리 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저희 법상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위에 올리고 그리고 그 보고가 끝나면 대국민 공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시기상으로 놓고 볼 때는 지금 1월에서 3월까지 한다고 하면 저희가 평가 등급은 다 마련이 될 것인데 해보니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그 일정이 거의 한 달 정도가 걸려서 최종 대국민 공개되는 거는 이제 5월 초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지방 공기업 평가라든지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되는 기관들이 있어서 그 기관을 주면 기재부에서 5월 전까지 주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그 평가를 기재부랑 행안부 지방 공기업 평가도 각각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그 준비해 주셔야 될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 증빙 확인이 아마 담당자분들께서 가장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먼저 그 1월 4일까지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거는 이 현장 평가, 그러니까 인터뷰 일정을 포함해 하셔가지고 이제 시스템에 등록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하시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저희한테 자체 평가 계획서를 제출 요청을 드리는데 이때는 저희한테 최소한으로 주셔야 될 게 그 자체 평가단의 명단 정도는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그리고 또 어떤 몇 명이 어떤 기관을 공공기관을 나갈 거다 하는 그런 대략적인 단구성까지 저희가 주시면 저희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12월 16일에 평가단 교육을 할 때 같이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못 오시는 분들도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꼭 이때 12월 10일까지 저희한테 주실 때는 자체평가 명단하고 반편성 까지는 최소한에 넣어서 더 자세한 게 되시면 반영해 주셔서 좋지만 안 된다고 하면 그 두 가지는 꼭 지켜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시군구 일정까지 다 취합하셔가지고 시스템에 올리는 거는 내년 1월 6일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전체적인 실적 입력을 1월 7일까지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시스템에 이제 질의도 해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요거에 관해서는 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랑 시도 시군구 각각의 그 위원 평가 지표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이걸 각각 챙겨보셔서 중앙부처 특히 공공기관들은 1번부터 8번까지는 담당자 분들께서 직접 올려야 되는 위험평가 지표에 대한 실적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보셔서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많이 이제 담당자가 바뀌셔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위험 지표에 대해서는 이번에 크게 변경되거나 한 사항은 없어서 아마 준비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위원 평가 지표 같은 경우 예년 같은 경우 위원분들이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하시면 길게는 한 3시간 정도도 걸리셨어요. 기관장 인터뷰 한 20분, 30분 하시고 담당자 인터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보셨지만 현장에서 꼭 확인하고 싶은 자료들이 좀 많다 보면 이게 현장에서 한 3시간 정도까지도 이렇게 머물면서 확인하는 기간이 좀 길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12월 16일 날 이제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 그 할 때 이렇게 교육할 때 내용은 뭐냐면 시스템에 올려주시는 내용은 가급적 다 충분히 보시고 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꼭 강조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 준비하셔가지고 하는 거는 기관장 인터뷰 한 20분, 그 다음에 담당자 인터뷰 한 20분, 나머지 20분 정도는 그 자료 확인에 반드시 필요했던 사항, 요래서 한 1시간 정도 이내에 평가단이 머물고 할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최소한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미리 저희도 위원분들께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보시도록 꼭 강조할 거고요. 이 현장에서의 그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서 머무는 시간이 길게 하지 않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지표 중에 이제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게 결책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평균값을 적용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이제 준비해 주셔야 되는 사항들은 PC 정도는 한 개 정도 준비해 주셔서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 기관장 인터뷰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조금 이번에 달라지게 해서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한 번도 저희가 평가단을 평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중앙평가단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자체평가단은 나중에 확대하다 하더라도 중앙평가단에 한정해서 이번에 각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하고 가시면 위원분들에 대한 그 설문 링크를 저희가 바로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평가 담당자께서는 그 링크에다 이렇게 뭐 저희가 문항이 이렇게 있을 텐데 5점 척도로 구성한 거에 대해서 이 위원 평가위원이 어떻게 했는지, 충실하게 평가를 잘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제 회신을 해주시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위원 평가가 공개되기 전에 현장 평가 받으신 이후에 바로 설문조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테니까 평가위원 분들에 대한 평가도 그 담당자 분들께서 이번부터는 실시하게 된다라는 걸 좀 유념해 주시고, 그래야 더욱더 이제 발전이 되고 좀 통일성 있는 평가단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이번에 특별히 이번 연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분들이 저희가 받아보니까 그 공공기관들도 그렇지만 중앙부처도 많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1년 평가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전에 대한 자료도 많이 남아있지 않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공유해 줄 수 있는 그 우수 사례 같은 경우는 게시판을 지금 개설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열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실제 재난사고 대응 사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우수 사례가 되었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뭐라 그럴까, 나가면 공개되면 어려운 부분들은 삭제를 하고 나서라도 공개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꼭 정답은 아니고 작성 방법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 뭐 다른 기관들은 도대체 평가를 어떻게 해서 잘 받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참고 목적이라는 걸 조금 알려주시고 게시판을 이렇게 자주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이제 평가 지표가 좀 너무 늦게 내려지고 확정이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올해도 사실은 이제 그 6월 달 전에 내려보내려고 다 준비가 되었다가 이제 광주 사고 나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좀 보완하면서 조금 지표가 늦어져서 이제 9월에 내려가게 됐는데 2023년 지표는 저희가 내년 3월 전에 확정을 해서 피평가 기관에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재난관리 평가 그 책임 기관 대상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23년 지표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의견 수렴을 아마 2월 달 정도에 피평가 기관에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빠르게 준비를 해서 23년 평가는 22년 3월 전에 지표가 확정될 거라는 거, 그거를 조금 안내해 주시고 저희가 피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받으시면서 또 이 23년 지표에 대한 의견도 조금 주셔야 하는 시기가 좀 겹칠 수도 있는데 그 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지만 저희가 나중에 의견 수렴을 드리면 피평가 기관에서도 또 적극적인 의견 주셔서 저 23년 평가에 반영될 수 있게 좀 도움을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평가에 대해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텐데 해수부 우수 사례도 듣고 그다음에 저 평가위원님의 현장에서의 팁 운영 같은 것도 내용 다 들으시고 또 나중에 이대호 주무관님이 지표에 대한 설명 자세히 한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좀 궁금하셨던 거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지금 해수부 문숙록 사무관님께서 네, 저희 해수부 우수 사례 관련해가지고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해수안전관리과무 등록사무관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안전부 심사관님을 통해 가지고 해양수산부 사례 발표를 제안을 받았을 때 우수 사례를 발표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수했나? 두 번째, 사례 발표를 하면 그래도 뭐 큰 노하우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다른 데가 더 잘해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바뀌면서 저희가 우리 이제 해양수산부가 이 재난관리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일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좀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크게 두 파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재난관리를 바다인데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재난관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좀 저희가 개념을 잡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저희 해양수산부는 그 4개 재난 유형에 대한 재난관리 주관기관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보시면 적조, 여름에 맨날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2번 조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석이라고 하시는 밀물, 썰물, 요게 큰 차이가 나는 백중살이나 이럴 때 재난으로도 발전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해양에서의 대규모 해양 오염,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해양 선박사고, 이게 이제 저희 해양수산부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의 지정된 재난이지만, 이거 말고도 저희는 사실 타 부처랑 다르게 이제 바다라는 공간을 저희가 관리하고 또 그 안에서 발생된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4개의 재난 유형과 바다와 바다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을 해양수산 분야의 재난이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재난 유형 중에서 저희는 이제 해양 선박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부처나 타 기관하고 달리 저희 해양수산부는 재난의 어떤 총괄 업무를 그 비상이나 이런 어떤 별도의 기조실 조직이 아니라 저희 바다 선박을 주로 담당하는 해사안전국 안에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이제 해사안전관리과에서 재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사 기획, 해사 보안은 이제 좀 번외고, 저희는 물론 이 개가 구성이 돼 있다고 거기에 수많은 인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도와 관리 이렇게 나누어서 사회재난, 자연재난 구분을 하고 이제 재난민안전관리기본법에 있는 여러 아이템 중에서 중요한 아이템을 좀 서로 필요한 거는 같이 하고 또 각자 개에서 담당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정보계 그리고 저희가 종합상황실도 타 부처랑 다르게 저희 과 안에서 10여 명 이상의 상황관리 요원들이 지금도 24시간 재난관리 업무에 대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재난관리 평가도 마찬가지로 제 해사안전관리과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예. 되게 저희가 뭔가를 할 때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재난관리 평가인데 평가 이야기는 안 하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가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실무자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평가를 작년에 예를 들어서 미흡이었는데 올해도 미흡이면 어떨까? 작년에 우수였는데 올해 보통이 되면 어떨까?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지만, 아니 뭐라고 내부적으로 문제는 되겠지만, 이거를 평가로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 불편감은 차마 우리 행정안전부에 계신 분도 많이 참석하고 계시겠지만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평가를 안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이해는 하시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문제를 극복하는 거는 평가를 평가로서 보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우리가 재난관리 업무를 하면서 정말 부족한 게 뭐고 잘한 거는 또 내년에 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한번 좀 점검, 체크해보고 그리고 그런 거를 우리 평가위원들이 오시면 사실은 특히 해양수산 분야 쪽은 바다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 오히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좀 잡고 접근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저희가 예방 대비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쪽 해양수산 분야에서 뭐 할까? 물론 타 부처나 타 기관도 마찬가지로 예방 대비 대응의 재난관리의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 부 관점에서 좀 재난관리를 그래도 그림을 어떻게 그려볼까 해서 2018년도부터 저희는
이 재난관리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하고 매년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 그 목표는 뭐 바다에서 안전하게 해보자,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재난관리 평가에 좀 연결을 계속 짓고 있다, 이런 말씀을 감히 좀 드려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는 저희 재난안전법에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게 재난관리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거를 체계적으로 하는 거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벽돌 맞추기처럼 해서 정말 인명피해가 안 날 수 있을 수만 있다면야 좋겠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거는 저희가 이런 업무를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 업무를 통해서 소중한 인명을 조금이라도 덜 희생할 수 있게 한다면 그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 본인들의 그 노력을 이 재난 업무에 각 기관에서 갈아놓고 있으시면서 버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오면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상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재난관리 업무 그리고 재난관리 평가를 통해서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저희는 가져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재난관리 평가를 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로 뭐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재난이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저희 해양수산부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뭐 타 붙여도 마찬가지지만 만들어지는데, 정말 이게 우리 실제 바다를 이용하고 바다와 친해지고 싶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교육과 홍보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자료 관리는 못하고요. 이 재난관리 평가한다, 이제 오늘 11월 30일이니까 12월 한 달 동안은 그동안 각 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뭐 했는지 한번 모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가 좀 그룹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어떤 재난을 총괄을 하고 있지만 개별 사업 부서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총괄한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뭐 여러 공공기관과 뭐 부처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려울 때는 저희는 장차관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정도 나오는데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는 재난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물론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역량이 다들 뛰어나고 그 기관의 역량을 뭐 충분히 높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재난에 대한 다양성과 그 피해 양상이 복잡한 거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이 이런 부분을 접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또 앞으로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재난안전법에서 말하는 재난 취약계층의 분들한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는 요거는 보통 연간 단위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전문가도 좀 같이 부분 참여시켜서 현장 점검이라든지 매뉴얼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참여하고 있는 이런 실적을 저희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그 결과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요거는 이제 19년도에 있었던 사고의 내용인데요. 이제 당시에 보면 저희 타 부처 행안부를 제외하고는 중수본 가동이 제일 빈번한 부처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고 났을 때 그 사고 대응에 대한 부분도 물론, 대응상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이거를 추후에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 대책을, 저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관리하는지, 이거를 매칭시키는 게 매우 의미 있는 그 평가의 자료이기도 하면서 우리 내부적인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주어선 사고를 계기로 해서 어선 종합대책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이 부분들을 개별 사안으로 보지 말고 사건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대책,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잘 모아서 평가의 어떤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부지런히 모아야 되는데 사고가 없는 데는 또 어떻게 할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예, 그 페이지네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총괄 부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힘 있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재난 업무와 관련된 부서, 예를 들어서 저희 해양수산부를 보니까 한 20개 부서 정도가 저희랑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고 또 공문을 저희가 전파하고, 또 행정안전부에 한 15개 이상의 과가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데 그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는 힘 있는 장관님께 항상 SOS를 청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현안점검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말씀 자료에도 재난, 안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대재해 업무, 이런 부분까지 장관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재난관리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기관장의 그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 재난의 어떤 관리에 있어서도 장관님, 기관장의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결정은 저희 같은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찌됐건 최대한 그 힘을 빌려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년 태풍이 오면 비상대책본부가 저희도 가동이 되고, 또 아까 선박사고가 발생을 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서 장관님이 이제 참여를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그때 모니터링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황 보고서라든지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정리한 거를 또 하나 정리를 하면 사고 자체는 우리가 막을 수 없겠지만 사고의 대응상의 문제점은 또 그 안에서 또 도출해내고 더 개선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런 과정 등을 사고가 끝나고 나면 보통 한 번씩 그 사후평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등을 여기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의 그 비상 대응 기구의 운영상에 앞으로 개선 사항을 좀 발굴하고, 또 이거를 재난관리 평가에 너무 못했다고 하면 또 평가위원들이 진짜 못한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우리 해안부 계시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재난관리에 있어서 매뉴얼이 만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오늘 참여하신 모든 담당자분들께서 그 매뉴얼과 관련된 업무를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2000년 기준인데 저희가 현재 해양수산부 본부에서 표준 매뉴얼 4개와 실무 매뉴얼 2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가 26개냐 그러진 않고요. 한 10개 과 정도인데 그 매뉴얼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도 재난총괄로서 최소한 담당 부서가 어디고, 그 다음에 재개정 이력은 어떻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한 관련 재난이 발생했을 때 누가 상황 판단 회의를 해야 되고, 그 판단 회의에 누가 참석해야 되고, 그때 실시반은 누가 되고, 저희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평가하는 기간에라도 한 번 정도는 모아보자.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서 내년에 또 담당자 바뀌면 공유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뉴얼 관리에 대해서는 뭐 평가를 떠나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해 드리고 싶고, 특히 우리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국회 시즌이 되면 갑자기 매뉴얼에 국회에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때 총괄 부서로서 아니면 실시 부서로서 이런 것 등을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얼마나 심적으로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꼭 한번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해양수산부에서의 재난관리의 어떤 방향, 특히 평가를 바라보는 게 사실은 내가 이 평가를 맡아가지고 기존보다 성과가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없으니까요. 차라리 평가라는 측면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재난관리도 매뉴얼처럼 계속 개선해서 또 뭔가 부족한 거 찾고, 뭐 평가위원들이 오면 하여튼 지적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해 드리고, 그런 기회로 잡으시면 어떨까 감히 제안을 드려보면서, 저희도 무거운 무게감을 가지고 항상 평가를 대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그게 평가가 아니다, 우리 1년 동안 했던 거를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다, 이런 생각으로 대응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수부 문순무 사무관님 좋은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다른 피평가 기관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다음 시간은 저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접속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대호 주무관이 먼저 저희 세부 지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 교수님께서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호 주무관입니다. 재난관리평가의 예정 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평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기관장 인터뷰인데요. 서부의 문승록 사무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장의 역할은 재난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나 수습본부장 등 재난관리 총괄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재난관리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평시에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 이제 저희가 질문을 7가지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이전에는 조금 이제 범위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그걸 좀 정교화하고 방향을 좀 일반화하는 걸로 해서 질문을 7가지로 수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서면 인터뷰 자료를 또 요청을 드릴 겁니다. 이게 준비하는 기관에서는 이제 인터뷰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 예측이 어려우니까 이제 준비에 부담이 크다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면 인터뷰 자료를 저희 쪽에 이틀 전에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가위원들이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당 질문을 하시거나 거기보다 조금 더 발전된 문의사항을 이제 질문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간은 약 20분 내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이나 행사 지표는 저희가 21년 지표를 22년 지표 안내 드릴 때 이제 2020년보다는 조금 경감되었습니다. 그래서 4회 정도 안전점검이나 행사를 하고 이제 부기관장 참여는 그거에 간절히 2회 정도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이에 따라 공공기관도 추가적으로 넣은 지표가 보시는 지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나 행사 운영했을 때 이제 산재 예방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이고요. 그래서 그게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부기관장님이 참여하시고 이제 그 당시에 산재 예방 홍보까지 하셨다고 하면 한 번에 이제 안전점검이나 행사로 3가지 그 세부 지표가
뭐 실적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2 지표는 이제 소관 분야 유형별 저감 활동이고요. 기존에는 이제 기관별 특성 지표라는 표현을 저희가 썼습니다. 그래서 바뀐 점은 이제 기관에서 제출해 주시는 지표가 60점에 해당이 되고 위원님들이 평가해 주시는 내용 40점으로 해서 이제 정성평가 부분이 좀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제출해 주신 지표는 저희가 8월경에 다 받았고 해당할 때 이제 위원님들이 평가해 주실 기본 사항들 이제 지표의 적극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에 요청을 드렸고 그 지표는 그 주신 자료들은 이제 실적을 제출해 주시는 거기에 그 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신 데는 이제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제출을 당시 안 해주신 기관에서는 그 평가 증빙자료 기간에 새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자료를 수정하셔가지고 다시 재등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울린다고 하여가지고 잠시 조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지표에 대해서 이제 위원들 정성 지표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특성 지표의 적절성, 수준의 적극성 부분이 이제 40으로 증가되었고요. 그 해당 내용은 이제 대표성, 구체성, 목표치, 예측성 이 네 가지 부분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상대 평가가 아니고 방문하신 위원님들이 이제 평가위원의 정성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시는 거고요. 그 제출해주신 자료들은 이 네 가지 요소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저희도 제출해 주셨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증빙자료에 올려드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증빙자료 제출 기간에 수정 보완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 안전정책 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안전정책 조정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제 행안부 안전본부장을 포함해가지고 19개 기관이 되겠고, 해당하지 않는 기관들은 뭐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안건에 따라서 요청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받은 안전정책 조정위원회 이제 참여 요청이나 참여를 해야 되는 거에 모두 참가하셔야 이제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이제 안전정책에 이제 협력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이제 지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도와 그리고 안전 상정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정책 보고에서 주관기관이냐 협력기관이냐,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주관기관이냐 협력기관이냐, 그리고 협조 사항에 대해서 이제 안건을 제출했거나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부여받게 됩니다. 이제 소방 재난사고 발생 시 이제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고 이제 그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것도 이제 안전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데 해당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지표 중에 이제 재난 상황 관리를 위한 대응체계 유지 지표입니다. 이 지표도 위원 지표에 해당이 되고 이제 가 부분은 상황실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 부분은 정보 관리를 위한 대응체계 유지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황실은 이제 상황실이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력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보게 되어 있고 이제 해당하는 부분의 지표 그 증빙 자료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밑에 점수표에 따라서 7점까지가 이제 매우 우수로 해서 이제 50점의 가중치를 받게 되는 거고 이제 부족한 점수에 따라서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돼서 5등급으로 이제 평가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황실이 이제 재난안전 상황실뿐 아니라 이제 종합 민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 재난 상황실로도 활용되는 경우는 이제 밑에 친 것처럼
이제 그런 사항을 소명하면 이제 그냥 기본 3점으로 부여해서 보통의 점수를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재난 정보 관리를 위한 대응체계 유지 부분은 이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재난관리부서 정원 확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보 관리, 기술 특성을 반영한 정보 관리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락처 현행화 했는지, 간담회도 이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이제 세계기관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는지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제 평가 기관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이건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재난관리부서 정원 확보 부분으로 이제 현장평가 시 정원과 현안이 같은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난관리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발생 시 긴급하게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생명에 있는 사실 한 명 한 명이 지금 아까운 상황들도 발생을 하니까 이제 정원과 현안이 같은 부분은 이제 그 대응에 유리하겠다 판단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보 관리 부분은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4차 산업 기술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 이 정도만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면 인정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 특성 반영한 정보 관리는 이제 우리 기관이니까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이제 4차 산업 기술과 연장선에서 보시면 됩니다. 나는 4차 산업 기술을 우리 기관의 재난정보 관리를 위해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까지 연장선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이제 위원님들한테 이제 설명해 주거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을 보고 이제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제가 현장평가시 보겠다고 하여가지고 증빙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현장평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이제 증빙 자료를 그 시스템 입력 기간에 제출해 주시기를 드리고요. 지침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그걸 수정하였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년 지표 중에 이제 재난 사고를 위한 피해 부분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난 사고 발생 시 최대 5점까지 감점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전년도 재난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이제 억제도 보완하거나 안전관리 체계 개선하거나 이제 안전문화 확산하거나 이런 것까지 이제 다음 연도에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넣었고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제 감점받는 부분 여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했던 부분까지 저희가 재난관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지표에 대해서 감점을 받더라도 저희가 그 재난 대응 사례 지표가 있습니다. 이건 보완적으로 이제 그 대응을 어떻게 잘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지표가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제 같이 연장선상에 고려해가지고 지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잠시 한 2분 정도만 저희가 시스템 잠깐 확인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평가 시스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시스템은 이제 인터넷 되는 외부망에서 접속하실 수 있고요. 사이트 주소는 dms.selfkorea.go.kr입니다. 이렇게 접속하시면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권한을 부여받으셔야 접속이 가능합니다. 하시고 저희가 매일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 담당자 이외에도 지표 담당자들을 별도로 가입해서 관리할 수 있거든요. 가입하시면 저희가 매일 확인해서 등록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 필요한 경우는 단기간에 여러분이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표 들어가시면 이제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제 평가 지표를 확인하는 거는 이제 지표 목록 들어가셔서 평가 지표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해당하는 기관이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지표만 보실 수 있고 중앙부처는 중앙부처 지표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연도에 따라서 과거 지표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의 신청, 그 지표 의견 조회를 요청할 때는 이제 그 해당 지표를 보시고 해당 지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해당 지표 상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웹 기반이어서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이제 한글 파일로도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이 지표 이거를 열어 보시면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된 지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 의견을 제시할 때는 이제 여기 하단 부분에 그 의견 제시 기간 동안에만 열리는데 이 부분에 이제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지표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는 수정 보완해 가지고 지표를 다시 안내 드리니까 이렇게 진행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 의견 제출해 주신 것들은 여기에 취합되고 기관에서 제출해 주신 지표를 그 지표 의견들을 모아서 한 번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입력 기간이 되면 저희가 12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이제 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입력 이 부분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다 증빙자료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 증빙자료 부분에 이제 설명하는 간단한 설명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증빙자료는 이제 파일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올리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을 추가하면 3개까지 여러 개를 올릴 수 있지만 한 개 파일을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올려주시는 걸 저희는 선호를 하고요. 30메가가 넘으면 한 판단 330메가가 넘으면 업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30메가 이하로 좀 용량을 줄여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를 때 이제 이런 배율을 입력해달라는 이제 안내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기관에서 제출했을 때 이제 나는 이 지표를 준비한 것때 만점을 받겠다. 그러면 60점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제 올려주시기를 기능을 넣어서 만드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기관에 몇 점을 받겠다 예측하는 거는 이게 다 이제 점수를 넣어보시면 이제 종합된 점수로 나오고 이제 최종 평가 결과랑 나중에 비교도 가능하니까 이 기능 이용하셔도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 기간은 저희가 2월 28일부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5일간 생각하고 있고 이제 기관에서 이의 신청을 하실 때는 이게 지표에 들어가 보시면 지표 이제 결과를 이제 먼저 자체평가 결과나 상위평가 결과 이 부분에서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 결과가 이제 뭐 문제가 있다, 뭐 평가는 좀 잘못 나온 것 같다 하면 그 해당 의견하고 관련된 증빙자료를 올려주시면 건건마다 다 확인해서 저희가 수용 불수용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의 신청하신 것도 이제 이의 신청 확인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의 신청 사항들을 모아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의 신청 부분은 이제 필요한 그 시기에 열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그 해당 일정에 맞는 페이지가 열려 있으니까 뭐 다른 걸 뭐 못 찾거나 이런 어려움은 좀 없도록 이렇게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평가는 자체평가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위평가는 중앙부처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체평가 부분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여 페이지를 활용하게 될 거고요. 상위평가 부분은 이제 중앙부처에서 여기 활용하게 될 건데 이제 권한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가지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하시면 되니까 운영상은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제 이 부분, 평가 완료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최종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그게 기관에서 1년 동안 준비해서 받은 재난관리 평가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서평가 지표는 다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위원평가 중에서 정량평가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성 요소가 들어간 부분은 공개하고 있지 않고 이의 신청도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별도 점수가 통이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점수는 취합돼서 최종 점수가 나온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이제 우수 사례도 제가 취합을 해서 이제 공개해드린 쪽으로 이제 시스템을 좀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들어가 보시면 20년 이제 재난 사례 부분 제출해주셨던 기관에서 그래도 우수하게 평가됐던 기관들의 자료들을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고요. 22년 평가받을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관리되어 이제 우수 사례가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결과에 따라서 50점 미만인 지표들은 저희가 미흡사항 관리로 이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표들은 이제 미흡사항 관리 옆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고요. 해당하는 일정을 저희가 권한을 열어드려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점 미만인 지표들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저희가 평가 이후에 그 한류로서 이제 기관장한테 보고하고 이제 1년 동안 관리해서 이제 미흡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중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판 보시면 이제 기관장 인터뷰 일정 1월 4일하고 자치평가 기간 1월 6일까지 올려주시는 기관장 일정은 이제 여기에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공문으로 제출해 주실 거 없이 여기에 올려주시면 이제 해당하는 담당자가 그 기관을 확인해가지고 일정을 잡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기관장 인터뷰 서면 자료를 올해부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이 서식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이 서식을 작성해서 2일 현장평가인 2일 이전에 올려주시면 평가위원들이 확인하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매끄러운 인터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이제 해당하는 기관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등록하실 때에 이제 관련 기관에 이렇게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기관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제 인터뷰 결과가 다른 기관한테 정보가 공개되거나 이런 의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기관에서는 이제 평가 일보를 올려주시게 됩니다. 현장평가 나간 이후에 이제 현장평가를 어떻게 했다는 그 결과 보고서가 되겠고요. 평가 점수이라기보다 한 페이지 평가를 수행했다 이 정보가 올라와 있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려주시면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일일이 확인해서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운영상에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평가 기관에서는 자치평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1월 10일까지 요청을 드렸는데 기존에 이제 20년에 제출했던 자체평가 계획을 모두 올려놓았습니다. 해당 기관만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금 게시판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체평가 계획에 들어가 보시면 20년에 제출했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22년 자체평가 계획 수립하셔서 1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관련해가지고 질의응답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 제출해 주시면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해서 답변을 다 일일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답변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좀 스코해서 정제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관련해서 아이디 권한이나 담당자 명이 바뀌었다던가 이러면 여기 요청을 시스템 관련 요청 페이지에서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일일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스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접속 중이신데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응답하려고 했었던 내용부터 먼저 진행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 안에 이제 교수님께서 현장에서의 어떤 운영사항의 피평가 기관에서 준비해야 될 거, 어떻게 하면 현장평가 잘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질의응답 하기 전에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작년에 평가를 안 했죠.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들에 대한 질문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방향에서는 저희가 작년과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 평가를 연기하고 그 고민 끝에 안 하는 결정을 내렸던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백신이 들어와야 돼서 지자체의 업무도 필요했었고, 그다음에 그 백신 수급에 있어서 국방부라든지 식약처라든지 중앙부처도 다 이제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전체적으로 그 초기에 백신 접종 들어와서 종료되기 조기 종식을 목표를 가지고 전 기관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대응을 했었던 그때와는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서 장기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는 지금 저희 장관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기존의 업무를 챙겨보자 하는 게 방침이 정해진 거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는 이제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전 기간 평가를 하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지금 더 악화된다 하더라도 평가를 안 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평가는 진행을 할 겁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되어야 되는 거는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저희가 당연히 진행을 해야 하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서는 지금 1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뭐 인원 제한이 4명, 5명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평가위원들이 현장에 가셔봤자 많이 가시는 분들이 간사까지 포함해서 5명이세요. 그래서 그 현장을 방문하는 게 전혀 지금 단계에서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현장 평가를 원칙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게 어제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이전으로 가는 일은 없을 거고, 앞으로 이제 다 그 단계를 더욱더 뭐 백신 접종률 높인다든지 3차 접종을 그 일반한다든지 해서 계속 이 과정을 그 해결해 나가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안에서는 저희도 부합해서 평가를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한 지 한 달여 만에 또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거가 반증하는 것들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저희도 사실은 예측이 불가해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뭐 비상 상황이 발생이 돼서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고민을 해서 공식적인 루트로 공문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평가의 방식이 만약에 바뀌는 게 결정이 되면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그런 일 되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되고, 예년과 같이 전 기간을 예외 없이 모든 기관에 대해서 평가는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거를 장관님까지 심사숙고해서 이제 내린 결정이고 보고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이 평가 속에서도 그 업무가 많이 많으실 거고, 특히 지자체, 기초지자체로 갈수록 한 분께서 뭐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 기관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가급적 자료를 다 올리고 불필요한 인쇄 작업이 없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샘플, 이전에 있었던 자료들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올려드리고, 그 규격도 다 표준화하고 불필요하게 막 많은 양을 준비하시지 않게 다 인터뷰 자료도 양도 맞추고 질문도 다 미리 사전에 안내하고, 이런 방법으로라도 표준화하고 체계화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강조드렸던 것이 그 현장에서 현장평가위원분들을 위해서 뭐 책을 별도로 만들고 인쇄하시고 그런 거 안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있는 거니까 시스템 통해서 충분히 자료 숙지하고 가시고 불필요한 어떤 인쇄나 형식적인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 시간에도 위원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할 거고요. 현장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동일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평가는 진행을 되겠다 하는 걸 조금 양해를 말씀을 드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저희는 작년에도 평가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많이 고민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가가 부분이 그랬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전한국 훈련 같은 경우도 한 번 걸렸고 이번에 하면서 평가단 그 내부적으로는 한 번 걸렸을 때 그 취약성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면으로라도 혹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걸 작년에도 진행했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들이 내부적으로는 사실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가는 예년과 같이 정상 추진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연의 일치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평가 통해서 19년, 20년, 18년도 좀 미흡된 기간들을 저희가 보면 그 다음 연도에 거기서 큰 사고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게 비평가 기간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업무를 평상시에 마땅히 챙겨야 할 것들을 점검하고 하는 거에 목적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해 나갈 거고요. 다만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 것 때문에 아마 비평가 기관에서는 많이 부담이 되시겠지만 이번에 컨설팅에 굉장히 많은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흡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희가 뭐 질타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영향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컨설팅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컨설팅 내용에 대한 콘텐츠도 1년간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미흡이 된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렇게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개선할 수 있게 그 컨설팅을 좀 알차게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이거 관심 가져주셔서 평가 예년처럼 준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시스템에 올려주신 것들 중에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준비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라는 얘기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일정을 잡을 때 고려했던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그 2년 이전보다 저희 설명에 그 12월 31일 이후에 기간을 늘려주셔야 된다, 이런 요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 전체적인 기간, 지침에 나와 있는 기간들을 잡을 때 고민했었던 거는 각 지표별로 과연 12월 31일이 지나야만 딱 정리될 수 있는 지표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에 보시면 그 공통 부분으로 가는 안전관리 계획 지표라든지 뭐 제도 개선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서 지표 같은 경우들은 1년 연중 관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12월 중에 부서에서 공문을 통해서 그 실적을 하반기 실적을 요청하는 이런 거에 대한 준비는 있을 수 있지만 12월 31일이 딱 지나야 이게 통계가 잡히는 지표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 같이 그 집행계획 2 실적 같은 경우들 그 공공기관에 근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져 있어서 딱 몇 %로 수치가 나오는 것보다 60% 미만부터 75% 이상 요 정도의 그룹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준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조금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광역이랑 기초하는 그 재난관리 기금 같은 경우는 이 다라에 해당하는 지표는 사실상 31일이 지나야 조금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은 다 피평가 기간 그 시도에서 기초에서는 통계가 완료가 되었고 11월 말 기준으로는 지금 아마 정리가 조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2월 말 기준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요 지표 같은 경우는 12월 31일 지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1월 7일까지는 입력을 좀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도 보시면 넘겨주세요. 다음 같은 경우도 보면 전문교육 실적 같은 경우도 아마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상하반기 1년에 하는데 우리가 상반기 것까지 냈고 지금 아마 부서에서 준비해서 문서를 돌려서 하반기까지의 교육을 실적을 달라고 할 텐데 약간 이렇게 팁을 드리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이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교육 그 이수율이 높아요. 다들 90% 이상의 교육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의무 대상자 중에 오히려 안 들으신 분들을 걸러서 12월 한 달 동안에 다 듣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그 언제 들을 거라는지 어떤 예상 인원들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적으로 잡으셔서 제출하신 다음에 1월 1일부터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빈 사람에 대해서만 확인하셔가지고 뭐 오류 정도 한두 명 못 들었다라거나 하는 것들은 걸러내는 방식으로라도 제출해 주시면 요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기간이 뒤로 장기간 필요한 건 아니라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새롭게 들어간 지표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지만 관내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추진이 있어요. 이거 지자체 지표인데 지자체에서 11월 달까지 아마 예방활동 점검하신 걸 취합해 보시고 그걸로 대부분의 점수는 나오실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드려서 시도랑 합동 점검한 것도 다 점수에 반영이 될 수 있고 처음 하는 지표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12월 한 달 동안 부족한 점검 같은 경우를 하실 수 있다라면 추가로 하셔서 집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기간에서는 조금 반영이 그러니까 더 뒤로 연기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어렵고 현 기준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 열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없나요? 네, 그럼에도 여기 해보시고 이제 기금 같은 경우도 제9호 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나머지 지표들은 저희가 보면 교육, 훈련, 뭐 점검 이런 실적들이 그 실적 횟수가 1회, 2회로 나누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게 등급화되어져 있어요. 그 구간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 지표의 점수가. 그래서 내가 대략 이게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할 수가 있어요. 12월 한 달 동안에. 그래서 그러면서 한번 챙겨보시고 그럼에도 도저히 조금 지표가 기간 안에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게 발생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이대호 준호님하고 저에게 좀 연락을 주시면 그 지표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모든 전 기간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안해 주셔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까지 듣고 나서 지금 질문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들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마지막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발표 듣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일찍 어제까지만 해도 잘 된 시스템이 오늘 또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노트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평가 이제 우리 대응 전략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 하셨던 분들보다는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 조금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올해 아마 뭐 앞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지표 중에서 현장에 가서 가능한 한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시간을 좀 절약하는 차원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컴팩트하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좀 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든 평가들이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문서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지표 관련해서 잘 좀 다큐멘테이션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에서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고 이제 평가단에서도 아까 이제 5명 정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기관장 인터뷰가 있고 그다음에 담당자 업무 숙지인데요. 기관장 인터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가 가능하면 좀 비록 실무자들께서 기관장께 좀 써드렸다 하더라도 그 써드린 거를 그냥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조금 숙지를 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거가 아무래도 평가자들이 봤을 때 이 업무를 그래도 기관장님이 관심이 있구나 없구나를 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해 동안 이렇게 해보면 기관장들께서 물론 이제 바쁘신 줄은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기관장들께 미리 조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장 평가 가면 또 형식적인 거가 중요한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게시 선언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잘 마련을 해주셔서 특히 기관장 인터뷰 시간이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느 경우는 조금 일정 때문에
갑작스럽게 또 바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요령 있게 평가위원들하고 조금 협의를 하셔서 시간 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특히 이 어느 경우는 좀 사실은 게시 선언도 하지 않고 평가반 소개도 안 하고 이 종료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좀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가장 준비인데요. 그 평가장 준비를 조금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혼합되지 않도록 특히 평가하시는 분들이 평가장에 다른 어떤 회의하시는 분들하고 겹치지 않게 좀 독립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이제 여기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자체 평가를 하신 평가 종합표를 조금 첨부를 좀 해주시는 것도 평가하시는 분들한테 또 어필도 되지만 좋은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좀 필요하시면 견출지를 사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표별로 조금 빨리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서로 그 지표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때는 그거를 바로바로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합표를 그 자체 평가한 평가 점수를 부여를 한 거가 좀 명확해야 좋습니다. 그러면 평가 오신 분들한테도 바로바로 좀 알려드릴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증빙을 요구하면 바로 또 그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평가위원들이 오면 그냥 혹시 어떠한 질문을 조금 검토를 하겠다고 하실 때는 평가반들에게 우리 담당자가 이렇게 되니 지표 1번에서 여기는 누가 담당이고 이런 거를 좀 알려주시면 아무래도 좀 시간도 절약되고 대응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증빙자료 요청할 때는 가능하면 좀 그 객관적인 사실, 특히 제가 다녀보면 그 문서가 일자가 좀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문서를 같이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취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올해 것이 아닌 또 예년 거 다른 해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좀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또 찾아보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한번 좀 꼼꼼히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설명을 드릴 때 가능한 한 평가위원들이 조금 그 수용할 수 있는 그 사실은 평가위원들도 다 이렇게 그 평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하시고 좀 설명을 드릴 때 너무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는 명료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자가 왔을 때의 그 가능한 한 대부분 아마 평가위원들이 그 이렇게 옆에서 앉아서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옆에서 조금 대응을 해주신다든지 뭐 정면으로 바라보고 하더라도 좀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네, 그 평가 준비 전략에서는 뭐 그 특히 그 이제 기관장님의 인터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그 실무자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같이 한번 좀 스크린을 그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좀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평가를 하시기 전에 가능한 한 저는 좀 체크리스트를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 어느 지표에 어떻게 잘 되어 있는가를 좀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대응을 하시기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그 기관장 인터뷰 때 기관장의 그 관심도, 특히 이제 재난관리에 대한 관심도에서 뭐 비전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여쭤보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미리 좀 숙지를 하시고 대응을 해주실 수 있도록 서포트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아마 이제 그 재난관리 부서 직원들한테 그 사기 진작을 하는 방안을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미리 조금 숙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셔가지고 우리는 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뭐 해외에 몇 명을 뭐 보냈다든지 예를 들자면 좀 구체적으로 조금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현장 평가에서 조금 평가위원들이 잘 답변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두리뭉실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구체성을 띄어서 우리 기관에서는 어떠한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한 방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인터뷰 예시를 이 7개 범위 내에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또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가능한 한 배석하신 분께서 실무자가 하시든지 또 어떤 경우는 실무자들이 또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좀 실무자가 배석을 하셔서 인터뷰할 때 좀 항목마다 이렇게 기록을 좀 해놓으셨다가 조금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평가위원들이 어떤 경우는 다 숙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록을. 그랬을 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터뷰 기록을 좀 해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봐요. 그래서 평가위원들께 정확하게 좀 우리 기관장님이 좀 바쁘셔서 못했다든지 아니면 준비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인터뷰 시간이 뭐 짧아서 못했다든지 이런 것들 조금 평가위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의 사실 목표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만큼 기관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평가를 할 때 기관장님의 관심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어느 기관장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가 점수도 잘 받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좀 기관장님께 관련된 전체 실무자에서부터 결제 라인 쪽에서 조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기관장님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렇게 이 얘기를 미리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위원들한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답변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뭐 국회 때문에 기관장님이 못 온다. 또는 어떤 중요한 회의 때문에 못 온다. 그렇게 만약에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국회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못 왔기 때문에 우리는 부기관장님이 이렇게 왔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뭐 다 부기관장님도 안 계시고 또 그래서 우리는 조금
국장님이나 또는 직급이 낮은 분들 이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점수 부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 일정을 좀 조율을 하실 때 적어도 기관장님이 안 계시면 부기관장님이 할 수 있는 날이라도 좀 잡아가지고 해주시는 거가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 진행은 때에 따라서는 저도 해보면 어떤 경우는 기관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1시간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지만 대부분 다 기관장님들이 바쁘시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시기 전에 조금 평가위원들이 오시면 평가위원들이 아마 대부분 반장 주도하에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참석한 분들 평가위원들이 3분 정도 된다면 반장 외에 한 2분 정도가 보통 한두 개 정도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참고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협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인터뷰하기 전에 조율을 좀 해보셔서 주로 반장님이 하실 건지 그렇지 않고 돌아가면서 하실 건지 이거는 좀 미리 좀 사전에 숙지를 해놓으신 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반별로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상대 평가를 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안을 하셔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사진에 보시면 중앙부처라든지 이렇게 시도라든지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지금 하게 되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물론 평가위원들이 다 기록은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기록이 조금 누락됐다든지 했을 때 마지막 종료 시점에 이렇게 발표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나 없나를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대체적으로 빠지지 않는 질의응답이 다 7가지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배석을 하셔서 좀 실무자가 좀 배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실무자들은 그냥 뒤편에 서 있고 윗분들 위주로 이렇게 배석을 해서 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저는 실무자들이 좀 배석하는 것도 꼭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기 진작이라는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윗분들끼리만 하는 것보다는 실무자가 꼭 배석을 하는 거가 중요한 또 질의응답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어필을 하셔서 기관장님께 같이 좀 배석을 하시는 것도 평가위원들하고 조율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 번 겪은 거지만 배석을 해서 물론 의전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면에서 보면 기관장님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대부분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오기 전에 그 기관에 좀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또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거를 검색을 하고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특히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또는 재난 관련해서 좀 기관 입장에서 좀 드러내기 힘든 부분이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하고 조금 미리 숙지를 하셔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자들께서 특히 좀 숙지를 할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평가위원들하고의
그 인터뷰 조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의가 있는 기관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기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율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재난관리평가가 그 기관의 모든 부서의 재난 관련된 문서를 같이 협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역할 분담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대응을 좀 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3기 협업 기능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잘 해놓으셨지만 때에 따라서는 위원들이 13기 협업 중에 구체적으로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여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숙지를 어느 정도는 해놓으시는 거가 좋고, 그렇지 않다면 어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페이퍼로 해서 아레나를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관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걸 조금 보여주는 거고, 또 이거를 다 숙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 유형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하는 방안 중에 좀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저희들이 가서 여쭤보면 대부분 평가위원들이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방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새로 오셨구나. 오신 지 뭐 몇 개월 안 되셨구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당당하게 좀 저는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와서 업무 파악이 다 안 됐지만 최대한 제가 지금 여기까지는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이 평가 대비해서 거의 다 알고 있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전임자나 또는 옆에 같은 부서에 있는 분이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적절하게 대응을 못할 경우에는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원하는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좋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고 나는 마치 무책임하게 온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좀 업무를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최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 또 평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어필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의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느끼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준비하시는 기관들이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메신저를 통해서 몇 가지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또 메신저에 써주셔도 좋고, 아니면 음소거를 저희가 일괄 음소거 해놨기 때문에 해제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까요? 그 자료 인쇄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이제 이전 평가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위원별로 다 자료 출력해 놓고 다 이렇게 해 놓고 그게 이제 현장에서 많은 부담이 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급적 시스템을 통해서 다 보고 와주시기를 계속 강조 드릴 거거든요, 위원님들께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주시는 증빙 자료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 관련한 자료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는 있어요, 현장에서. 이제 그거를
더 출력해서 담당자는 준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리고 PC 같은 경우도 뭐 인원수에 맞춰서 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예전에는 했었는데 가급적인 최소 한 대 정도 PC에 대해서 최소 한 대 정도 준비하셔서 이 지표가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네, 이 지표가 그 위원님들이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확인하실 수 있는 그 정도를 저희가 이제 구성을 부탁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래도 평가다 보니까 피평가 기관에서 저희가 목표는 이렇게 받고 진행합니다라고 하지만 피평가 기관에서 별도로 뭐 준비하시고 하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말리거나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방향 자체는 피평가 기관에서 막 예전처럼 다 자료 있는 거 다 출력해서 위원님들까지 몇 부까지 다 세팅을 해놓고 이거는 저희가 조금 약간 지양을 합니다.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저희가 위원님들에게도 계속 안내를 드리고 당부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인터뷰 자료도 마찬가지로 그 7개의 항목에 대해서 미리 올려주실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안내를 할 거고요. 이제 다만 정정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그 담당자분들이 그 인터뷰 하실 때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간혹가다 이제 인터뷰가 방향대로 다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기관장님께서도 다른 더 어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말씀 도중에 생각나셨던 것들을 그 자료에 없는 것들을 얘기하시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기록은 이제 그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담당자 분들께서도 그거를 같이 기록하셨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인터뷰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네, 자료는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이 자료는 다 올려드릴게요. 저희가 부분 조금 오타가 있거나 좀 내용이 잘못되어져 있었던 부분들이 한두 개 정도 있었는데 그거는 고쳐가지고 저희가 평가 설명회 끝나고 나서 시스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그 해수부 자료뿐만 아니라 저희 발표 자료, 교수님 자료에서 모두 다 공유 드리도록 하고요. 네, 또 질문이 혹시 이제 또 이후에 평가 이 설명회 끝나고 이후에 또 궁금하시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 업무 13개 협업 담당별 업무 질의는 저희가 이제 2명을 선발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까지는 딱 어떤 거다라는 얘기가 없어서 지금은 이제 매뉴얼 상을 명확하게 해서 이제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13개 협업 기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질문을 드릴 건데 아까 샘플로 정경수 교수님께서 화면에 띄워주셨던 거는 서울시 매뉴얼 사례를 올려드린 거예요. 거기는 이제 3조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담당자들을 구성을 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매뉴얼에 보면 담당자분들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2분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같이 오셔가지고 회의 공간 안에서 이제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질의응답 하신다는 이야기고요. 그때 질의응답 하실 때 2분의 답을 그러니까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평균해서 그 전체 점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을 때 매뉴얼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이제 질문을 하시지만 간혹 신규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오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신규 직원, 그러니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매뉴얼을 맡고 있는 그 기능을 담당자라고 했을 때는 조금 당황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내용 정도는 숙지할 수 있게끔 그 평가 담당자분들이 13개 담당자들한테 좀 안내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조금 몰라도 내가 조금 미숙해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조금 약간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답변해 주시면은 평가위원분들이 이렇게 어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45분이 정도 되었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지금 생각 안 나시면 전화로도 큰 시스템 그 창으로라도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없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희 오전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